테마주의 시선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 밤 11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시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과는 다르게 오늘 장에는 주인공이 다시 엔비디아가 된 모습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3.6% 정도, 3.2%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TSMC가 3%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올랐던 기타 기술주들은 지금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시각이 밤 11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시각입니다만 지금 한 10시 이후에 들어온 속보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한 상태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면서 최소 29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는데 사실은 뭐 종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10시 반쯤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현대차가 또 6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잠정 합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기본급 11만 2천 원 인상에 합의가 됐다. 이번에도 파업은 피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과 약간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앞으로의 시장 상황,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내일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니, 오전에도 방송하고 밤에도 방송하고 네. 내일 11시에도 방송해야 하고 정말 할 얘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많지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하니까 이거 완전히 뭐부터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밤 11시에 책임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은 시장이 어느 정도 중소형주 쪽으로 투심이 개선이 되었다. 네. 이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이고요. 오. 그리고 사실 미증시가 떨어진다고 해도 국내 증시도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냥 특정 우량주만 올라갈 뿐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어차피 금리 인하가 이제는 시기가 적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계속 투심이 개선이 될 거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3%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합니까? SK 하이닉스만 올라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소형주 전반적인 투심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직방인데 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겠지만 오늘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3% 넘게 홀로 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장에는 SK하이닉스만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을 가져오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전문가님? 하이닉스 상승하겠죠. 하이닉스가 뭐 솔직히 엔비디아 말고는 상승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네. 그쪽으로 수급들이 다 쏠린다고 하면은 다시 중소형주들이 투심이 좀 악화가 될 수가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또 내일 미국장은 올라갔는데 국내 시장만 왜 그러냐? 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분들은 된장을 잘 구분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위주가 시가총액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는데 하이닉스 쪽으로만 수급이 간다고 하면 당연히 국내 시장의 투심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이 종목을 사야 하나? 그런 것보다 그냥 순리대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봅시다. 2분기 실적 다 엔비디아 또 뭐 비테크 실적도 준비하고도 계시죠?
여러분들 이번엔 또 꿈 깨셔도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엔비디아 이번에도 실적 뭐 잘 나올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잘 나와봤자 뭐합니까? 왜요? 국내 시장 반도체주는 오히려 체감상 떨어지는 느낌인데 1분기 실적 때도 국내 반도체 중소형주들, 네. IT주들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적 부분에. 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냐면은 네. 그동안 실적이 너무 많이 좋게 나왔으니까. 어. 그러면 추후 가이던스 통해 가지고 실적이 예상치보다 추후 3분기에는 네.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가 나올 수가 있다. 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아무리 지금 당장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도 향후 가이던스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즉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실적이 이제까지 반도체 빅테크 주들이 보통 1분기 때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치보다 하회가 나올 것이다. 그 가이던스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빅테크 쪽으로 가실 분들은 빅테크로 가십시오. 저는 이번에 2차 전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이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또 하락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네. 그동안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이던스가 만약에 기대보다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는 엔비디아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심이 좀 개선된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시장 보시면 상승 종목이 1,100개 종목이 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부분은 아니죠.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유한 종목들 중에 좀 약간 굉장히 또 고민스러운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네. 보니까 오늘 7%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 반응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쨍하고 했던 나 빛이 왔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빛을 못 봤던 종목일지라도 오늘 뭐 하루 반짝 뭐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한두 가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오늘 왜냐면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투심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주식 방송을 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분들 계좌부터 중요하죠.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바뀌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종목이 문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종목은 알아서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들 종목이 좋다고 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본인 종목이 100년짜리, 1000년짜리 임상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환경이 안 맞춰주면은 본인 종목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코스피가 오늘 시장이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떨어졌어도 상승 종목은 519개고 하락 종목은 348개죠. 그만큼 시장에 지금 종목들이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다. 네. 즉 횡보를 하면서 시장이 상승되기 전에 횡보를 하면서 투심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스닥이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코스닥이 코스피를 끌고 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중소형주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투심이 개선이 돼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요즘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 시장이 자본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려면은 네. 코스닥부터 투심이 개선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1121개 나왔고요. 하락 종목이 400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즉 이건 되게 금전적으로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럼요. 왜냐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열세를 푸는 거야. 중소형주 쪽으로 열세를 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이오나 반도체요 뭐든지 투심을 견인시킬 수는 없어요. 네네. 코스피가 말만 지수 코스피가 2,857 이제 2,900 가서 3,000 나온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2,900 가봤자 3,000 나가봤자 뭐합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3년 전하고 틀린데. 그렇습니다. 사실 3년 전에 3,000P를 갔을 때와 지금 뭐 지수가 뭐 봐도 전혀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은 너무나도 그때와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마음속도 모르고 언론인들은 이제 코스피 3천 간다. 삼성 12만 원 간다.
아이고, 나도 기자할 수 있겠네. 자, 그렇다면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일단 여러분들 코스피 2,900 가든 3,000원 가든 3,100을 간다고 해도 네. 여러분들 지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움직이면 안 돼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계좌겠죠. 지금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네. 2,900이 가든 3,000이 가든 3년 전 3,000하고 지금의 3,000하고 여러분들 계좌는 틀릴 겁니다. 좀 찔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뭐 지금 계좌가 그때 계좌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사실은 뭐 투자하기가 더 어려운 시장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더 어렵다는 것보다 네. 더 어렵다는 것보다는 네. 아직 시장에 기술주의 매력이 없다는 거죠. 기술주의 매력이 없다. 기술주가 매력이 있어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오. 오늘처럼 2차 전지가 중소형주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한 달 전, 2달 전, 3달 전, 뭐 알고 보니까 한 1년 동안 얘기한 것 같네. 어쨌든 1년 동안 투심이 견인이 되려면 2차 전지가 상승이 돼줘야 돼요. 2차 전지가 상승이 된다면 지금 이 높은 지수에 걸맞은 그런 계좌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그래도 오늘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각각 4%, 6%씩 큰 폭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거든요. 앞으로 2차 전지 이런 상승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제가 요즘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나라 증권인들, 그다음에 주식 전문가들 정말 다 문제 있어요. 왜요? 나도 문제 있지만 네. 뭐 이제 조금씩 상승하니까 2차 전지 이제 단기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참 속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방송에서 보면은요.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전문가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왜냐면 근데 저는 그나마 여기서 양심이라도 있지. 양심. 왜냐면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2차 전지가 상승해야 하고 물려도 괜찮은 시점에 2차 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또 2차 전지가 반등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2차 전지가 상승돼야 한 이유는 저는 솔직히 에코프로 BM 쉬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 에코프하고 근데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투심을 지수를 견인시키려면은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이 움직여줘야 하고 코스피 쪽에 삼성 SDI하고 NNF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같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중심 섹터들 중소형주 2차 전지 국내 시장에서 비중이 제일 많은 게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같이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과거 반도체 엔비디아 올라간다고 해서 하이닉스 특정 우량주 그리고 동해가스 이 하이에나 관련주 한국가스공사의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특정 우량주만 지수를 높여봤자 뭐합니까? 지수가 지금 2,900, 3,000, 3,100까지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정상되고 이 시장이 3,000을 돌파하려면은 네. 중소형주 종목들이 오늘처럼 상승 종목,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3배, 4배가 더 많이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비하면 지속적으로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저는 사실 에코프로 쪽으로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지금 10만 미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신규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일 겁니다. 왜냐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아무리 N면 분할로 지금 10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9만 몇천 원이 되고 10만 몇천 원이 됐다고 해도 에코프로가 과거 100 몇십만 원까지 갔다는 걸 이 개인 투자자들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봉, 주봉, 일봉 다 무너졌으니까 무조건 기술주 반도고 에코프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주식 방송에서는 보지 않았냐? 내가 에코프로 얘기했으니까, 내가 에코프로 20년 전에도 뭐 얘기했고 그러지 않았냐? 뭐 내 말대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에코프로가 1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에서 6% 급등이 나오면서 10만 원을 넘어버렸어요.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래도 한 2주 전쯤부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물론 좀 추세적으로는 하락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오늘처럼 좀 이따금씩 반등이 나와주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 내일장의 2차 전지는 좀 빠질 거라고 봐도 되겠죠? 빠져도 괜찮아요. 내일은 빠져도 괜찮다? 빠져도 물려도 괜찮은 시점입니다. 네. 뭐가 지금 사실
뭐 매번 호가창에 지배가 당할 거면 단탈하는 게 맞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물려도 괜찮은 시점은 2차 전지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 시적 분기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올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제 와서 뒷덜미를 왜 잡냐고요. 그러니까 즉 어차피 2차 전지 성적표 안 봐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시적이 좋게 나와서 요즘은 주가가 나오는 것보다 향후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더 잘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즉 리튬, 니켈, 이게 원자재들이 이제 바닥에서 단기 바닥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향후 매출이 더 전망치가 좋다. 이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는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고요. 저는 오히려 하반기 2차 전지가 더 상승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좋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오늘 상승했던 섹터 테마들도 한번 보자면 오늘 강했던 테마 중에 또 다시 한번 음식료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해줬어요, 전문가님. 네네네. 지금 보니까 오늘은 좀 대체적으로 수산주들이 강했던 것 같고 특히나 뭐 이 김밥 만드는 냉동김밥 수출액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사조 대림 같은 종목들이요. 사실 저는 전문가님 요즘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네. 그 키토 김밥 아세요? 티토 김밥이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 키토 김밥이라고 별게 다 있네. 그 밥 대신에 계란이 잔뜩 들어간 김밥이 있어요. 네네네. 저는 이런 거 먹고 있는데 네. 지금 외국에서는 뭐 굉장히 맛있는 다양한 김밥들을 냉동 김밥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이 냉동 김밥의 열풍. 네. 도대체 음식료주의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시장에 돈들이 몰릴 곳이 없어가지고 네. 음식료 쪽은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 예전에 삼양라면, 아. 삼양라면이란다. 삼양식품. 삼양식품. 삼양식품 같은 것도 네. 사실 이게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문가들이 PI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반대로 지금 PI 아니고 지금 주가가 아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래요. 삼양식품 주가를 좀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음식료, 이 초전도체도 사실 시장에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간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초전도체는 왜 갑자기 오른 거죠? LK99 얘기만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즉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잠시 꺾일 때는 네. 돈들이 몰릴 곳이 없어가지고 품절주 쪽으로 쏠리는 편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하고 초전도체 관련주가 올라간 거고요. 네. 제가 늘 이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돈들이 몰릴 곳이 없으면은 이런 단기성 테마로 가장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즉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올린 거잖아요. 와, 저는 오전에 동시 호가 때 사조 시푸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조 시푸드. 네, 사조 시푸드가 동시 호가 때 아마 10% 뭐 12% 정도가 되더라고요. 상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먹었죠. 아, 역시 오늘 음식료 관련주들이 올라가겠구나. 이제 좀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여주면서 약간 좀 많이 수심이 좀 약한 편인데 네. 사실 음식료하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빠져야 시장의 수급들이 더 분산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조 시푸드가 아이고 솔직히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 부럽다. 저 이제 뭐 샀어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김밥 말고는 없어요. 김밥 말고는 없다. 김밥 금리 인하되면은 뭐 김밥이 수혜주가 됩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는 정말이지 기술주가 가장 유망한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시장의 투심이 완전히 개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님 말처럼 음식료 관련주라든지 초전도체 관련주들 투심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반짝 오르는 테마성 종목들이 네. 오늘도 약간 수급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또 선전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뭐 사실 비만이랑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저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 골다공증. 몸이 약해 보인다고. 아유, 칼슘 많이 섭취하셔야겠어요. 다시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골다공증이었어요. 말랐다고. 중학교 때부터요? 네. 그때부터 말하셨군요. 네, 그때부터 말랐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좀 쪘어요. 그래요. 네. 쪄도 사람들이 항상 보면 저는 밥을 먹고 오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밥 못 오늘 밥 먹어요? 안 먹고 나오냐고. 계속 그러는데 밥은 먹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근데 봤는데 전문가님 너무 적게 드세요. 그쪽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뭐 얘 배워도
국물 라면 두 그릇은 다 먹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저도 관심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우리 대한민국 저기 우리 이모님들한테 공공의 적이네. 아, 근데 이게 뭐 비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다이어트 모두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갑자기 또 뉴스가 나왔어요. 비만 치료제가. 사실 비만 이게 사람들마다 특성이 다 틀린 거죠. 네. 제가 매주마다 제가 TV 보는 TV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있죠? 뭐냐면은 주말에는 일단 토요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저녁에 보고요. 오.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생로병사 어머 봅니다. 어머. 아 왜냐면 저도 이제 생로병사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생로병사를 보면은 이 비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인격책 인격책 한다. 사람들이 다 몸 특성상 네. 다 달라요. 그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먹더라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고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비만제가 사실 최근에 비만 관련주들이 네. 움직이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번 주에는 HAB 그룹주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근데 이 바이오주 쪽이 코스닥 쪽을 지수를 좀 견인할 줄 알았지만은 아니나 다를까. 바이오 가지고는 좀 부족했죠. 아, 부족하다. 부족했고 그리고 이 비만 관련주 쪽으로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또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제약바이오 쪽은 솔직히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임상이 잘 되면 성공이지만 임상이 안 되면은 이건 완전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바이오주는 어느 정도 좀 생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뭐 암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고비라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이 비만 약이 이 실명을 부르는 그래요? 네, 그런 위험성을 무섭네. 또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또 같이 나왔거든요. 차라리 탈레노 먹는 게 낫겠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같이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네. 뭐 호재만을 받아들이는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요. 네, 불확실성 해소, 불확실성 기대감 해소.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 뭐 봐야 합니까? 사실은 뭐 정말 김밥 하나 상가 가는데 뭐 그래요. 정말 뭐 유망해서가 아니라 음. 정말 타당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뭐 종목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한 좀 투심으로 움직이는 아직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 근데 원전 관련주는 그래도 좀 근거가 있지 않나요, 조승환? 근거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체코 원전 네. 수주 소식, 그다음에 네. 우리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 현재 계속 해외 순방 중이죠. 그리고 이제 좀 그렇습니다. 있으면 나토 정상회담에 갑니다. 네. 나토 가가지고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원조 기업 웨스팅하우스하고 약간 좀 정부하고 좀 친해졌다. 네네. 그 기대감에 다시 한번 원전 수주 기대감이 발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시장이 원전주가 좀 지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원전주들이 윗꼬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모든 종목들이.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원전주들이 이 섹터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우리 기술이 치고 올라가다가 이 원전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주가 올라갔는데 향후 원전주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최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쪽하고 또 이제 체코 그다음에 이제 나토 쪽으로도 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별명이 주식 쪽에서는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네. 어디 가서 얘기만 하시면은 주가가 탁탁탁탁 올라가니까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원전 쪽으로만 계속 발언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가서도 우크라이나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전주는 약간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생략하시고 다음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그리고 사실 원전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얘기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원전에 대한 입이 나올 때까지 또 이걸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거기에 걸고 우리 소중한 자원은 쓰면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원전 관련주는 제가 좀 사심이 있어요. 전문가님, 제가 원전 관련주를 좀 좋아하는데 이 도대체 사심이 없는 종목이 어디야? 근데 원전 관련주는 좀 특히나 더 좀 좋아하는 이유가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최근에 뭐 다시
재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원전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다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이지가 않은데 원전은 또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뭐 원전 관련주들 좀 꾸준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드는데 꾸준히는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꾸준히는 괜찮다. 네. 지금은 당장은 약간 많이 올랐다. 그렇죠. 지금은 약간 좀 많이 올라갔죠. 늘 똑같은 기대감에 계속 반복된 이슈로 올라가는데 네. 중간에 시장이 또 다른 섹터의 주인공이 나타나면 어허. 원전주 쪽으로 수급이 이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돌발적으로 뭐 올라오는 테마주들이 있다면은 원전 관련주들이 뭐 그것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시장에서 선방한 섹터가 바로 또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굉장히 많아요. 압도적으로 숫자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고 하니 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종목 하나쯤은 또 뭐 상승불을 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왜요, 전문가님? 우리 종목만 떠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까? 우리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뭐긴 뭐겠습니까? 이용 그대로 TCC 스테이죠. 오늘 100원 스테이 갔어요. 100원 TCC 스틸 뭐 100원은 뭐 이거 그래도 저렇게 2차 전지 올라갔는데 내 종목만 저렇게 떠지니 아유 그래도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나마 상승한 섹터 목록 쪽은 2차 전지가 전체적인 섹터 여러분들 이게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이 정도만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거지 네.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럼요. 더 많은 만큼 우리나라에서 섹터 목록이 제일 많은 게 2차 전지 섹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은 사실 투심이 전체적으로 계산이 되었지만은 오늘 시장이 그나마 엄청나게 좋은 만큼 중소형주들이 다 전부 상승하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중소형주도 약간 좀 약보합으로 정리가 됐지만은 지금부터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일 먼저 기술적 반동은 지금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성격상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이면은 이렇게 다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문가님,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을 공략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네. 내가 2주 전부터만 얘기했을 때 에코프로는 사셨어야지 왜 올라가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또.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보면 어떨까요? 그거는 뭐 저기 아나운서님 하는 거 봐서요.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많으실 사실 텐데. 에코프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에코프로 BM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NNF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사실 파워때까지 계속 갖고 가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중간중간에 뭐 조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매번 올라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상향이하는 거는 그 안에서 조정이 여러 번 나와야 또 다시 주가가 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 저 지금 TV에서 나오는 저 예드 전문가 내가 2차 전지 쪽, 우량주 쪽으로 투심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떠줘도 갖고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겠죠.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이라는 거는 네. 우량주 쪽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2, 3, 4위 안에 주가가 반등이 됐다고 하면은 빼고 수익부터 챙기는 게 좋죠. 그래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내려. 쏙 들어가가지고 또 먹으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목표가가 얼마치, 주식방송 목표가가 얼마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전문가님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정작 뭐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게 쉽게 됩니까? 사실 내가 사고 떨어지고 내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네. 내가 팔면 오르는데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는 오르면은 팔고 네. 떨어지면 사고 네. 하라는 말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지금 당황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하고 같이 한 투자분들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지 아십니다. 하지만 TV로 저하고 초면인 분들 네. 지금 TV 보고 계세요. 초면인 분들 여러분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뭐 알아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알아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저번 주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네.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거는 어느 정도 맞춰서 움직일 거긴 해요. 네. 이거 아주 우리 아나운서님이 잘 맞췄네요. 또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을 낼 수가 있었으면 제가 저번 주부터 들어갔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지표에 따라 가지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지표죠? 지표, 경기 지표. 아하. 금리 인하 지표요. 사실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허. 금리 인하 기대감에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갭상승이 될 거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가 됐는데 여러분들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저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왜요? 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네.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네.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만 공략하려고 이 방송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떤 거 공략하실 거예요? NNF지. LNF요. NNF지. 오. 저는 지금 NNF를 보고 있어요. 진작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거면 이게 깜빡이라도 하지. 신호도 주지. LNF. 우리는 NNF를 오. 다시 한번 공략할 생각입니다. 오, 저희가 안 그래도 공략했었잖아요. 그 NNF 작년 12월 때부터 네.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계속 공략했어요. 맞아요. 2달 동안만, 3달 동안만 NNF 방송하고 이제는 이제 NNF 좀 3달 동안 방송 안 해야겠다. 그때 2차 전지 우량주 중에서 NNF가 3달 동안 60% 올라갔어요. 와. 그때 2차 전지 NNF는 무슨 2차 전지 대표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떠들었던 분들한테 제가 시원하게 샥샥 이렇게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번에도 NNF를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NNF를 좀 공략할 생각이고요. 대신 제가 좀 돌다리를 좀 많이 두들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NNF에 대해서 저는 쇼커버닝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가 현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NNF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 형식이에요. NNF가 사실 엊그제였죠. 1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실 테슬라 주가가 뭐 자율주행 이런 걸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NNF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하. 테슬라 쪽에서 전기차가 수요 판매가 급증이 된다고 하면은 네. NNF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테슬라 주가 올라가봤자 뭐하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 NNF, 2차 전지 중소형 종목 안 올라가는데 맞아요. 테슬라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볼 때는 서점 가가지고 책을 1페이지부터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책 지은이 보고 그냥 20페이지로 가고 30페이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이렇게 천천히 보는 분들은요. 테슬라가 오늘 자율주행으로 주가가 10% 상승했다고 해도 오늘 2차 전지가 상승이 안 된 거구나. 그럼 테슬라가 전기차로 상승이 되면은 에코프로가 상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테슬라 주가만 올라가면 2차 전지 다 상승한다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직 테슬라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네. 선진 투자자분들이 되시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요. 테슬라가 오르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꼭 오르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떨어진다고 2차 전지가 꼭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테슬라가 올랐을 때는 왜 올랐느냐. 최근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주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딱히 2차 전지주가 같이 상승을 해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기차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오른다고 한다면 2차 전지도 함께 동반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LNF라고 하니까 저도 네. 좀 잠이 깨는데 저희가 지난해 말에 LNF를 통해서 수익을 꽤 짭짤하게 봤기 때문에 그때 제 와이프 다음으로 사용한 종목이 NNF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NF랑 또 굉장히 밀접한 그렇죠. LNF의 와이프가 있죠. 네, 제 NNF가 남편이라고 하면은 네. 이 와이프가 가요니스. 세요니스. 세로닉스. 죄송합니다. 세요니스입니다. 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자, 이 NNF 지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세요니스입니다. 네. 근데 이 세요니스 별명은 제가 가요니스 붙인 이유가 자꾸 주가가 가요로 떠져요. 가요로. 주가가 가로로 간다. 그래서 이 가요니스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이 NNF하고 세요니스하고는 똑같은 종목이고요. 오. NNF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세요니스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NNF가 남편이고요. 이 세요니스가 와이프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NNF하고 세요니스 사이에서 태어난 애기들이 미에나노텍이고요. 어머. 왜냐하면은 미에나노텍이 NNF한테 수산화 리튬을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족이 된 겁니다. 미래나노텍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세 종목을 모두 보니까 이렇다 할 주가가
뚜렷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LNF를 필두로 해서 세로닉스 그리고 미래나노텍의 주가까지도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그리고 정확한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콕콕 짚어드리고자 시청자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올려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저희가 딱 잡아드리는 매수가 목표가까지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꾸 무료 얘기하시는데 무료 하면 난 뭐 먹고 삽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NNF에 대해서 한참 얘기할 때 네. 제가 좀 혀가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를 이제 초면에 보신 분들이 네. NNF를 안 사고 LNS를 샀어요. LMS.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그분들이 LNS 사라고 하지 않았냐고. 무슨 소리냐? 나는 NNF 사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말 좀 잘하시던지요. 저한테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이거 그냥 갖고 계시고요. LNF 사셔야지 왜 LMS를 샀습니다 하는데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LMS가 20% 올라간 진짜요? 거예요. 네, NNF는 5% 빠지고. 참 주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머나. 이러다가 또 내일 LMS가 네.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전문가 이거 그만둬야 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에르메스가 아니고요. LNF입니다. LMS라는 LNF입니다. 종목이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은 LNF입니다. 2차 네.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보다 더 좋은 LNF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2차 전지주가 그래서 왜 오르느냐 이 상승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님? 이제까지 수십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봐야지 왜 초면에 봐가지고 난 몇십 번 얘기하게 합니까? 우리 저희가 시청자분들. 왜냐하면 11시 방송을 시작한 게 이제 2주차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올빼미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상승의 근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제가 머리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제가 오늘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드라이기 하고 왔는데요. 우리 저 미용실 직원분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선제 없고 티어처럼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보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영상 통화해서 보여주니까 코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코밖에 안 보인다. 네, 다음부터는 그 미용실 안 갈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라. 네. 중소형주들이 투심이 개선이 되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잠준 서킷이 걸렸었죠. 오. 그리고 2차 전지 전체가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심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하고 중소형주 상승에는 에코프로의 형제가 필수입니다. 에코프로 형제가 필수라고 하면은 첫째가 에코프로, 둘째가 아니지. 요즘은 첫째가 에코프로 BM이구나. 맞아요. 첫째가 에코프로 BM이고 둘째가 에코프로. 그 셋째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니어즈, 넷째가 에코프로 머티니어즈입니다. 이렇게 HN? 에코프로 HN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가 보면 배터리 아저씨인 줄 알겠네. 배터리 아저씨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뿐이에요. 사랑의 배터리 아저씨. 사랑의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네. 이 에코그룹이 움직이면은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NNF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허. 근데 반면 코스피 쪽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NNF가 올라가면은 코스피 쪽에 있는 에코그룹이 움직이고요. 오. 그러니까 즉 시소타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 쪽에서도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고요. 네. 얘네들이 반드시 움직여야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투심이 오늘처럼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느끼면 아시겠지만 바이오주로 투심을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반도체로도 투심을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까지 여러분들 다 눈으로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반도체나 바이오주 있으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갈 거고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테슬라미 2차 전지 시나리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여러분들 제가 계속 테슬라 얘기했지만은 테슬라 주가가 사실 기술적 반등 잘리기도 했어요. 저 아니더라도 네. 제가 너무 솔직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아니더라도 테슬라는 어차피 누구나 다 반등할자리라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수급이 빠지면은 테슬라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것 같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네. 테슬라가 계속 상승이 한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전기차 수요가 증가 지속 이 모멘텀으로 상승이 돼야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자율주행이 어쩌고 저쩌고 FSD가 어쩌고 저쩌고 테슬라가 바닥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거 솔직히 테슬라 주가 상승에도 국내 시장 2차 전지에는 당연히 영향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내용 그대로 2차 전지 전기차 수요 증가 지속 이 부분이 테슬라가 모멘텀으로 상승이 돼야 네. 국내 시장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불쾌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엔비디아 아까 뭐 3.6%까지 상승하다가 지금은 1.8% 정도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요. 네. 테슬라는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지금 상승 전환을 했어요. 0.3% 정도.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빠진 수급은 아무래도 테슬라 쪽으로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신뢰가 되겠네. 그래서 큰 상승은 아니고요. 아, 그래도 어딥니까? 엔비디아가 빠져야 합니다. 그래요. 엔비디아가 빠져야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동안 수급 야금야금 먹었던 그 하이닉스에 있는 수급들이 분산이 돼서 다른 중소형주 쪽으로도 투심이 개선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 하이닉스가 지금 사실 주가가 제자리에 가면은 시장이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빠져야 반도체주들이 다 올라갈 겁니다. 하이닉스가 빠져야 반도체주들이 다 올라간다. 네, 왜냐면은 네. 그동안 하이닉스가 독시 현식으로 다 먹었어요. 너무 수급을 혼자서 다 많이 수급을 가져갔기 다 때문에. 먹었어요. 네. 완전히 총판매 마진 그 총판매 대전 것처럼 하이닉스가 수급을 다 먹었어요. 네. 하이닉스가 수급을 다 먹으니까 나머지 반도체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일 수가 없던 거예요. 설상 내일 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네. 저는 하이닉스하고 연관된 반도체 AI주들은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빠져왔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가 수급이 빠져야 중소형주들이 반도체 AI주들이 그동안 상승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솔직히 한미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지만은 이 엔비디아로 인해서 AI주가 올라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이스트 소프트였어요. 그렇죠. 이스트 소프트. 여러분들 이스트 소프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시는 천명은 39세 미만 분들은 권장을 권해드립니다. 아니, 권장을 권해드리는 게 아니고 권장을 금지해드립니다. 왜요? 자, 왜냐하면 지금 적은 거 보면 바닥이네. 왜 개인 투자자분들 또 적은 거 보여드리면 바닥이네. 군침을 흘릴 수 있다. 저거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된다고요? 더 빠져요. 저거는 엔비디아가 올린 주가고요. 와. 그리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지수, 미국의 비테크주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이스트 소프트를 한참 최고치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미 너무 똑같은 거 많이 먹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수급을 너무 똑같은 거 많이 먹고 기대감도 너무 똑같은 기대감만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할 수밖에 없죠. 체하고 엔비디아가 노로바이러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잔염 걸린 거죠. 많이 먹어서 체했다. 네. 엔비디아가 잔염 걸리고 노로바이러스가 걸렸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분산이 되고 이탈이 되니까 엔비디아만 주가만 올라가고 이 종목들은 계속 반도체 비테크 AI주들은 대표적으로 이스트 소프트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먹는 얘기를 하니까 네. 전문가님이랑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면은 제가 수급을 먹는 엔비디아 같은 존재, 전문가님 수급을 뺏기는 우리 뭐 테슬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는 엔비디아 수준이 아닙니다. 서학 개미보다 더 물량은 다 챙겨갑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식탐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도 참 이게 잘 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식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아나운서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닙니다. 윤지은 아나운서 추후에도 열심히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다른 데 가도 나 데리고 가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전문가님 어떻게 데려갑니까? 아이고, 전문가님 그래요. 자 일단 저희가 전문가님 준비하신 자료가 많아요. 그래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넘어갈까요? 자, 지금 2차 전지의 위험성, 아. 트럼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 전지 빠진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그렇게 네. 생각은 많이 못 하십니까? 어? 사실 트럼프가 되면 저는 2차 전지가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왜요,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가가 떨어지면 다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트럼프가 어떤 위험한 발언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트럼프가 어떤 리스크만 있다고 해서 하락됐습니까? 아닙니다. 네. 사실 오히려 2차 전지는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투심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명분을 잡고 그 명분에 따라서 떼어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잡고 그 떼어잡는 거를 온 국민들한테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패기는 엄청나요. 여러분도 패기. 과거에 그 패기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 판문점까지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햄버거까지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트럼프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상승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TV 보시는 분들이 네. 이게 뭐 저녁밥 잘못 먹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2차 전지 상승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여러분들 저 밥 제대로 먹고 왔고요. 네. 여러분들 정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럴까요? 왜요? 뿅! 자, 음. 트럼프는 당선돼도 2차 전지는 상승될 거 보겠습니다. 왜? 트럼프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네. 솔직히 바이든 대통령이 네. 2차 전지 얘기한다고 해서 상승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없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상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적 때문에 그러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적은 이미 누구나 다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장점이고 시적 발표가 나와도 2차 전지는 더 많이 상승한 거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트럼프로 인해서 빠진다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더 강화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자국 내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트럼프 그 TV 토론을 보시면 저는 이거 느꼈거든요. 네. 여러분들 못 느끼셨나요? 네네. 자국 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책도 감쌀 수가 있다. 그게 트럼프예요. 그게 트럼프가 이번에 선거 전략으로 나온 겁니다. 네.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꼬집고 하는 것보다 바이든 정책도 사양할 줄 알고 감쌀 줄 아는 그런 남자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TV에서 그렇게 느긋하게 TV 토론을 했던 겁니다. 전 딱 봐도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 2차 전기 자동차들이 수요 급증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선 관련주로도 2차 전지가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중국을 떼면 이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될 거고요. 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저는 비테크보다 2차 전지로 갈 거고요. 비테크 시작 어차피 좋게 나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점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선저표를 안 봐도 매매를 그동안 미리 맞았던 매매를 10대, 40대, 30대 매매를 맞았던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 발표가 나오면은. 네. 자, 급하니까 마지막 장면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2차 전지 수급이 쏠릴 수가 있겠죠. 이제 수급들이 다이어트를 그동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비만 쪽 현시고 2차 전지 종목들도 다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NNF, 에코프로 BM, 삼성, SDI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에코프로도 만족은 되지만 사실 NNF 쪽으로도 지금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돌려드려 더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개인 출하의 수급은 어디요?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하이에나 수급들이 다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전지 종목으로 가도록 할 것이고 다음 장면 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저의 선택은 TC스트입니다. 오늘 완전히 별개 가는 빼먹어야지. 아이고 0.50 상승했다가 또 100원 마이너스 돼가지고 100원은 또 TC스트처럼 스틸 해갔어요. 오늘 TC스트 100원은 스틸했지만은 저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상승을 위해서 TC스트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TC스트는 글로벌 쪽이나 국내전 측면으로도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파워대의 LG 원톤형 배터리 부분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잠시 눌려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나와서 한번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해도 항상 부족해요. 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자료를 드리고 싶어서 계속해서 시청자 게시판을 열어드리고 있고 잠시 후 2분 뒤에는 게시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더 많은 정보, 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 2차 전지주의 악재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자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중국을 더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2차 전지 기업이고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2차 전지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관련주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성적이 좋을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악재. 그리고 전기차는 성적이 나쁠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오히려 호재다. 지금 이제 테슬라가 오늘 아주 소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기염을 토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11시에 또 봐요, 여러분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24시간 동안 방송 하겠습니다. 3번 하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굿나잇.